50주를 넘어서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고들 하지요. 이 소중한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더욱 알차고 행복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오랜 것들과도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꼭 서운하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웃과 친구들과의 정겨운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는 조금 다른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랜 친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을 수는 없겠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의 상처나 갈등은 오히려 가깝다고 믿었던 이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니 너무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분은 깊은 외로움에 잠기는 반면 어떤 분은 오히려 그 시간을 풍요롭게 즐기십니다. 후자의 어르신들은 노년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미리 깨닫고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마음을 쏟는 분들이지요. 특히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실 텐데요. 오늘은 60, 70을 넘어 앞으로의 날들을 웃음과 만족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을 기쁨으로 물들이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60 이후 황혼기를 행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의 준비와 실천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이야기일 수 있지만 행복한 노년의 가장 튼튼한 기둥은 바로 건강입니다. 요즘은 60, 70이 되셔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정정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 해도 건강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지금 60이시라면 앞으로 70, 80, 90까지 건강하게 지내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70까지 생존할 확률은 10분 중 9분 정도입니다. 80까지는 10분 중 7분, 90까지는 10분 중 2~3분 정도라고 하네요. 60이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높아서 70까지는 10분 중 9분 이상, 80까지는 10분 중 8, 9분, 90까지는 대략 10분 중 5분 정도가 생존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60 이전까지는 사회적인 성공, 재산의 축적,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잣대로 삶의 가치를 매겨왔다면 60 이후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 건강이 가장 귀한 보물이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자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간 앞에서 겸허해지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며 재물이 넘쳐난다 해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0 이후 남성이나 여성 모두 대략 25년 정도의 시간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이지요. 대략 60부터 70 중반까지의 약 15년 정도는 부부 두 분 모두 비교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면서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이후 남은 약 10년 정도는 배우자 중 한 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몸이 불편해지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먼 길을 떠나는 여행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문턱을 드나들며 모아둔 생활비가 줄어들기 시작하지요. 80에 접어들면 안타깝지만 부부 중 한 분만 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반려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깊은 슬픔을 겪어야 하고 이제는 홀로 남은 시간을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노년의 삶이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이 아프거나 누군가를 돌보거나 혹은 홀로 지내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에 별다른 준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른 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병간호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써 모아둔 노후 자금이 치료비로 소진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처럼 이른 이후부터는 그동안 막연히 걱정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건강에 신경을 쓰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절실하지요.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중증 질환 역시 암,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이지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분들의 경우 지나친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아닌지 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요즘은 40대만 되어도 비만으로 고민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비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에 큰 적신호이므로 식습관 개선이 시급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을 위한 독서나 숙면 등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질병을 앓게 되면 건강했던 배우자마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큰일을 겪고 홀로 남게 될 경우 원래 건강했던 분이라도 부부가 함께 생존하는 경우보다 수명이 단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60이신 부부의 경우 함께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대략 15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니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각자의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치 배우자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고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주는 것이 좋겠지요. 두 번째로, 노년에도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다져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0 이후에도 능동적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뒷받침될 때 더욱 힘이 납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모두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120세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느 90 넘으신 어르신께서 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보태시며 젊은 날 경제력을 키워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소득을 얻고 앞날을 위한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즐거움을 위해서도 경제적 여유는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삶의 새로움이 없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저하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부담 없는 선에서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순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데에도 소소한 비용이 들 수 있지요. 또한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일을 배울 때에도 자금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내순이 넘으면 자녀들이 대부분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주 양육이나 자녀들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전혀 금전적인 도움 없이 지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손주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 꼭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예순 이후에는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챙기는 등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또한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건강 관리를 위한 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안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어내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식 걱정은 부모로서 평생 놓기 어려운 숙제와도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예순이 넘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자녀 걱정에만 매달릴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남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녀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속썩이지 않으며 나 스스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히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겁게 가꾸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자녀와 나를 건강하게 분리하여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너무 가까이 지내며 모든 것을 간섭하는 관계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바라볼 때 더욱 애틋한 마음이 생겨나는 법이지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노후 자금과 노력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녀가 어려울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무리해서 사업 자금이다, 결혼 자금이다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다 주었을 때 자녀들이 그 고마움을 알고 부모님께 더욱 잘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모의 끝없는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 일어설 노력을 게을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퍼주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는 비참하게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자녀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자신만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빨리 배신하는 사람과 늦게 배신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외에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더 이상 너무 무리해서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멈추세요.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속속들이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지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왕이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재산에 대해 함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이미 재산에 대해 말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내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며 내 노후 자금에는 함부로 손댈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고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섣부르게 약속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집을 물려주겠다거나 회사를 물려주겠다거나 재산을 얼마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미리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녀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기대 언덕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자립심과 독립심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다가 나중에 부모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부모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면 아무리 효심 깊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돈이 이미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며 뭔가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차라리 자녀가 모르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행여 자식이 서운해할까 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지원해주다 보면 이러한 악순환에 빠져 결국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까지 전부 자녀에게 내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이것저것 다 해주다 보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렇게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해진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려고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에게 쏟아부었던 사랑의 방식이 과연 괜찮았던 것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 없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 과연 자녀를 위한 올바른 길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사실 자식도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스스로 경험하며 배우고 성취의 보람도 느껴야 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그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앞장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갈 확률은 아주 적어지겠지요. 그러니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맹목적인 뒷바라지를 평생 해오셨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하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들을 함부로 자식에게 내어주지 말고 알뜰하게 아껴가며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쓸 때는 쓸 줄 아는 지혜, 즉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움켜쥐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50대가 넘어서면 이제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소비할 줄 아는 지혜와 돈을 다루는 능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60 이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소비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를 균형 있게 병행하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노후가 너무 걱정된다는 이유로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한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은 너무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기저기 삐걱거리며 아픈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이 들고 나서야 미리 관리할 걸 하고 후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련 비용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의료비, 건강보조식품,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에 드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건강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핵심이므로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가 활동과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순 이후에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활동과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려 합니다. 여행, 문화활동, 스포츠, 공연 관람 등 다양한 활동에는 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예산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했던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결혼, 출산, 교육 등 가족의 중요한 행사들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지요. 마지막으로 바로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예순 이후에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평소 경험해보고 싶었던 특별한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적절한 소비와 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 마련, 의료비와 건강관리, 여가 활동과 취미생활, 때로는 가족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와 저축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혼자 있을 때에도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소일거리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게만 너무 기대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느라 바빠서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연락이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재미있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과 이런 취미 생활을 함께하거나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어느 예순 넘으신 어르신은 매주 아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시는데 산을 오르내리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등산 외에도 노년기에는 정원 가꾸기, 요가, 골프,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건강을 다지고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작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 잠자고 있던 창의력과 감성을 깨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취미를 찾고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순 이후에는 퇴직이나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변화하거나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취미를 통해 동호회나 그룹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며 외로움을 덜고 사회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한 취미를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실현의 기쁨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학습, 요리, 공예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뿌듯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60 이후에는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의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이러한 귀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의미 있는 활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큰 보람을 안겨주는 소중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를 찾고 새로운 도전을 즐긴다는 것은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가꾸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 이후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즐거운 취미를 찾는 것은 삶의 행복과 활력을 더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두 번째 막부터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마음껏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펼쳐나가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세월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과 그렇지 못한 노년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